흐리고 습한 날에도 마음만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마음뽀송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걱정 차단 크림 이호선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말 걱정을 안 하는 게 우리의 또 바람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호선 교수님도 걱정도 하긴 하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도 걱정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알아요. 걱정해야 소용이 없다는 걸. 그렇죠. 그거를 많이 또 스스로도 주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걱정이 아무래도 조금 줄고 그래야지 또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럼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돼요. 네. 걱정해도 소용없어. 또 자. 너스레 문자들 많이 오고 몽달 귀신님께서 몽달 귀신이라는 단어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올드하네요. 네. 스튜디오에 나타난 젊은 처자는 뉘신지요. 처자. 이호선 교수님이셨구나. 대학생인 줄요. 노인대학생.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성민님도 실례합니다. 여기가 마음에 연고 발라준다는 이호선 교수님 계신 곳 맞나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마음의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네네. 아니 그리고 진짜 저도 뭐지 했었는데 귀걸이랑 지금 네네. 립스틱 색깔이랑 깔맞춤이라고 미경 씨가 지금 또 짚어주셨어요. 오늘 좀 맞춰봤나요? 이쪽 왼쪽 귀걸이가 안 보여요 지금 헤어 요거 때문에. 혹 좀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혹 좀 넘겨볼까요? 이게 그냥 아주, 훨씬 더 보기가 좋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뒤로 확 넘기겠습니다. 네. 강렬한 빨간색 또 귀걸이를 오늘 또 하고 오셨는데 3532님 문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아름다우신 이호선 교수님 지난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오셔서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제가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라 한 박자가 느려서 질문은 못했어요. 교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빼꾸도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네. 안에다가 하얀색 그다음에 하얀 바지에 흰 구두를 신고 그다음에 겉에 이제 얼마나 어두운색 멋쟁이야. 자켓을. 장마 비 오는데 얼마나 멋쟁이야. 화이트로 아래쪽을. 네, 제가 날씨 요정이에요. 그래요? 비가 막 오다가 제가 딱 강의를 이제 갈 쯤이 되면 비가 그쳐요. 그 대전을 너무나 놀라워요. 하얀색 그 구두를 탁 또각또각하면서 또 가셔가지고 명품 강의하시고 또 눈물 훔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목이 높은 분들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오늘 우리도 눈물 훔치게 해주실 거예요? 마음을 훔칠게요. 오늘 그래서 주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생활 밀착형으로 뷰티 인사이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는 왜 자꾸 사드릴까요? 저는 근데 이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제 마음이 좀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한 4, 5년 전쯤. 네네. 그때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마음이 힘든가 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소비욕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는. 네네네. 근데 무력이 막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사게 되더라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주제 듣고 우리는 왜 자꾸 사드릴까? 저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당신을 왜 자꾸 사드릴까? 이호선 교수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쇼핑을 또 즐기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많이 즐겼어요. 많이 즐겼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고 소비를 거의 멈췄죠. 오세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제가 이게 내가 사고 있는 이 옷들이 이렇게 소비되다가 나중에 버려져서 강이 옷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옷이 이렇게 강으로 흘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네. 사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또 반성할 부분은 또 반성하고 그쵸. 해야 됩니다. 네. 세일한다는 광고만 보면 팔랑귀가 되는 분들, 또 이런 가족들 때문에 피곤한 분들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인터넷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원 플러스 원이다. 오늘만 이 가격이다. 60% 세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지. 이건 사야지 하면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왜 이렇게 세일에 약할까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이 안 썩어. 안 썩어서 제가 어저께 그 상암에 그 DMC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요. 그 DMC역 앞에 그 잠깐 비가 갠 사이에 양말을 파는 분이 쫙 양말을 펼쳐놓고 20켤레 1,000원, 5,000원이야. 20켤레 5,000원. 20켤레 5,000원. 야, 그 옆에 적혀 있었어요. 양말은 안 썩어요.
양말은 안 썩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말이 많아서 이미 양말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사긴 했는데 저도 이사하고서는 옷 정리하는데 양말 한 무더기 버렸어. 이사하셨구나. 주말에 했어요. 그래서 옷 정리 고생하셨어요. 주말 내 옷 정리를 했어요. 야. 근데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다니까요. 뭐 그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옷을 그래도 좀 사게 되는데 네. 야,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아하. 열어봐야 네. 내가 보이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물건을 왜 이렇게 사는가. 특별히 1+1은 이거 안 사면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손실회피다. 이렇게 부르죠. 손실회피. 근데 이 손실회피가 드러나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품절임박.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마지막 찬스, 품절임박,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일종의 희소성 압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나에게 기회가 혹은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니까 압박이 생기면 몸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빨리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또 그래 사잖아요. 네. 내가 마치 어떤 성취를 이룬 것 같아요. 맞아. 도파민 버튼이 막 눌러져요. 내가 이겼다 막 이런 내가 생각도 이겼다. 들고 그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거 일종의 이런 거 있죠. 싸게 사면 마치 이걸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불러요. 닻을 딱 내린 효과 이렇게 앵커링 효과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사면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 좀 있어요. 약간 감정도 순화되고 내가 소비를 해서 내 감정이 확 방출이 되는 이 느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서 뭐라도 이렇게 사고 남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보상이죠. 네. 내가 이거 정도는 살 수 있고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많이 슬펐나 봐요, 우리 모두가.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아이쇼핑이나 하러 갈까 해가지고 뭐 두 사람이 예를 들어 가면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환해지고 뭐 돈이 없든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걸 못 골랐든 뭘 안 산 사람은 흥이 웬만해서는 안 올라오더라고. 그렇죠. 이 빈손이 가지고 있는 이 빈 마음, 이 빈 기쁨,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동민 씨도 불안해서 사게 돼요. 저는 집에 있는데도 세일한다고 또 사고 있어요. 세일 못 참아요. 정가에 산 배 아프잖아요. 그래도 사놓고 보며 뿌듯해요. 근데 이제 먹장님도 매진 임박을 이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힘드네요. 일단 매진 임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없어야 돼요. 맞아. 매진을 해도 상관없이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산다니까. 근데 또 가끔 그럴 때가 빚내서 있어. 사고 카드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견물생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물건을 보아서 필요가 생기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고 말하지만 막상 필요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마트 같은 데 쭉 가서 보면 네. 빵 사러 가잖아? 네. 그 옆에 잼이 있다? 네. 배치 자체가. 네, 배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소비심리학 쪽에서 보면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늘 사게 되는 식료품들 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약간 안쪽으로 숨겨놔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배열돼 있는 것들을 보고 사게끔 충동을 느끼게끔. 거기다 식료품 같은 거 우리 마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신선함이 있거든요. 색상이 있거든요. 예뻐. 그리고 그건 또 반드시 골라야 돼.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더 훨씬 깊게 그 소비 세계 속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를 고르고 이래도 예쁘고 실한 거 고르면 그것도 이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마트를 딱 따라 들어가잖아. 창문이 없다. 그럼 창문은 있어서는 안 돼요. 시계도 없고. 그럼요. 그리고 들어갈 때 지금 마트 중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들어갈 때는 편안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나올 때는 경사진대로 나오도록 약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데가 또 많아요.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었네. 거의 우리는 소비 당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뭐 막상 이렇게 사고 나면 좋지만 중간중간에 왜 배치가 잘 돼 있는 데 가보면 발견의 기쁨이 있어. 어머 이런 게 있었어? 막 아까 이런 거 있죠. 우리 이호선 교수님 목이 상하면은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그게 아니라 소비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저희 요즘에는 많이 이제 배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배송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 층에 집이 세 집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집 문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정말 배송이 안 와. 근데 이 집은 정말 막 택배가 막 박스가 또 박스 얼마나 또 크게 포장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처음에는 생일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 어르신 한 분이 사시고 어머님, 네네. 저희 어머님 또래 이렇게 되시는데 어떤 날은 막 문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택배가 많이 오는 게 요즘엔 다 보이더라고 이웃들도. 전 저희 집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은 네. 저희 남편 건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에는 뭐 이웃들끼리도 서로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32님이 살이 빠지면 살 빠져서 옷 새로 사고 살이 찌면 쪘다고 해서 사고 나중에는 살이 빠질까봐 찔까봐 모두 다 못 버리고 계속 사기만 하더라고요. 무한 반복입니다. 미치겠어요. 그건 제가 해법이 있습니다. 스판으로 사세요. 사방 스판. 그 정말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소비인 게 네. 저는 사이즈가 5 사이즈부터 88 사이즈까지 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빠졌을 때 산 옷들하고 쪘을 때 산 옷 그리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찔지 모르고 또 언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한 66 정도를 살 때 스판을 사면 약간 넉넉하게 입을 때는 꿀팁이에요? 로호 그리고 이제 88까지도 얘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요. 우리는 소비 안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소비 잘하는 법을 지금 소개해주고 기왕에 하는 지금 소비면 꿀팁을 지금 뭐 출시하신 거 아니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네. 저도 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계속 커져요. 성인이 돼서도. 지금도요? 그러니까 막 뭐 몸이 좀 커지는 거예요. 뭐 살도 찌고 뭐 근육도 붙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래서 작아진 옷을 이게 버려야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제 옷을 입어주니까 작아진 옷을 그 핏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입던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좀 약간 이렇게 오버핏으로. 근데 죄책감 없이 이쪽으로 옷이 가버리니까 제가 또 구매에 좀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옷장 공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쫙 풀어주고 해소를 해주니까. 해소를 해주시니까. 네. 저희 집은 불가능해요. 저희 집마다 또 남편이 다들 지금 또 사이즈가 취향이 다르고 작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제 옷을 입으면 약간 박시하게 입을 수 있겠죠. 또 이쪽으로 또 순환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아니 안 입어요. 자, 우리 저희 소비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미의 주인공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자 샵8910 콩 게시판이고요. 소비 그리고 또 과소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궁금증 보내주시면 이호선 교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내 몸이 화 머리가 위 돌아가 어때 지금 기분이 우리는 마치 자석 같아 서로를 안고 또 밀쳐내니까 너는 날 미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날 기가 막히게 해 너는 날 춤추게 하고 술 없이 취하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착한 날 독하게 해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그래 넌 오늘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난 너여야만 해 내가 아플지라도 슬픈 엔딩이라도 The show must go The show must go 너는 내 끝장을 보고 모든 걸 덮으려 해 왜 날개를 달아주고 추락하자 해 너는 늘 착하지라며 날 눈물 삼키게 하잖아 그래 알겠지 넌 날 혹하게 해 우리들만의 이 드라마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그래 넌 오늘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나를 슬프게 해도 넌 너여야만 해 내가 아플지라도
네, 이호선 교수님 그 옷방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워낙 또 이제 옷을 또 잘 입으시고 그리고 또 옷을 이렇게 입을 일들 있잖아요. 네네네. 강의할 때도 또 뭐 그렇죠. 대충 입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네.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돼 있을지 너무 궁금. 이런 또 자켓 같은 것들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니까 사실 다 그렇게 있을 텐데. 근데 근데 쇼핑을 안 하시니 몇 년 되셨대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유에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제가 쇼핑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들락날락하니까.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빨강색도 다 빨강이 아니다. 다르죠. 그럼요. 보라색도 다 보라가 아니다. 톤 낮은 거, 네. 쨍한 거, 그쵸.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약간 각성을 한 거예요. 일단 뭐 저희 가족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은 네. 절대 소비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오세강이란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적절한가. 그래서 약간 각성하기도 했고요. 돈도 없고요. 우리 그 질문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9060님이 고등학생인 딸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부터 꼭 입을 거라고 해서 사주면 한 해 겨우 몇 번 입고 다음해에는 절대 입지 않더라고요. 사춘기라서 유행에 민감한 걸까요? 이런 거 습관되는 건 아니겠죠?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네들이 사서 한 해 입고 안 입는 옷을 저희가 입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엄마들한테 많이 가져 네, 넘어가죠. 그래서 한 해 유행하고 나잖아요. 한때 그 이제 북쪽 얼굴 그쪽 그 막 브랜드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엄마들이 북쪽 얼굴 많이 입고 다니죠. 그 다음에 다 엄마들이 그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저 얼마 전에 옷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옷 정리를 할 때 최고의 이게 사실은 옷도 저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는 옷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버리려고 내놓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저희 이제 아버지, 네. 어이구 이걸 버려? 근데 딸 집도 똑같잖아요. 엄마가 그럼요. 이걸 버린다고 야 이거 멀쩡한 걸 왜 버려? 하면서 그게 또 근데 또 안 입으셔요. 그러면. 네, 또 그대로 남고. 그래서 누가 옷 정리한다 그럴 때는 그거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요. 그죠? 저희 딸 거는 심지어 옷 정리 하잖아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도 이걸 아까운 어떻게 거. 버리냐. 네, 그래서 내 옷이 아니면 사실 또 네. 너무 버리기 아깝게 보이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요. 네, 3033님, 저는 소비하고서는 꼭 스스로 리뷰를 해봐요. 오. 필요한 거라 잘 썼는지 혹은 사놓고도 먹지 않거나 안 입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연습이 쌓여서 다음번에는 한 번 더 참게 되는 법을 익혔어요. 대단하시다. 야, 이렇게 쉽지 않은데 살면서. 이분은 거의 뭐 사람의 경지를 넘어섰는데요. 리뷰를 근데 어디다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궁금하다.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저 배워야 되겠어요. 용돈 기입장 쓰듯이 아. 그렇게 소비 일기 같은 거를 쓰시나 보다. 이런 써본 것도 적이 없네요. 좋은 방법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의 뭐 수능 준비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전 지금 냉장고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냉장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네. 전 이렇게 냉장고에 막 쌓여 있는 음식들 네.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유 있는 날 네. 집에서 그거 꺼내 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소진하는 냉파. 냉장고 파먹기 하는 걸 저는 너무 즐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좀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네. 있고 이렇게 그걸 소진하는 데서 재미를 즐기는 네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잘 맞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냉장고 정리를 좀 게으른 편이라 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희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는 건 저희 남편이 많이 사용해요. 그 사람은 항상 집에서 스스로 알아서 조금 잘 잘해보는. 맞네요. 근데 이제 이사를 저희가 좀 자주 하거든요. 네. 자주 했는데 이제 고등어가 거의 미라가 돼가지고. 어머, 얘가 거의 뭐 이렇게 껍질이 그 안에서 벗겨지기도 보내줘야지. 하더라고요. 보내줘야지. 네, 너무 그래가지고 오래된 것도 먹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거의 약간 반성도 했어요. 근데 이사할 때마다 자꾸 반성하네. 1180. 저는 반대로 진짜 무력도 없고 쇼핑도 싫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문제일 게 뭐랄까, 있나?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에너지도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쇼핑 싫고 이런 것도 이렇다 이럴 무력도 없다 이런 분들은 보면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막 진취적으로 가고 속도도 막 빠르고 소비도 많이 하고 이런 양상이고 약간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삶을 좀 정돈하는 편이시고 대신에 인생에 있어서 크게 기쁨도 없고요. 맛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생이 굉장히 심플하니까요. 뭐.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다. 주니 비니만님께서 저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 명품 가방이 사고 싶어요. 사면 뭐 저도 들고 딸도 들고 비싸게 좋은 거 사서 길게 들겠지 싶고요. 아 이런 허세 어찌 안 되나요? 이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네. 담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 명품 가방 사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나도 뭐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명품 한번 들어보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명분 있잖아요. 아 딸도 같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산 모양은 딸이 안 들어요. 아 그거는 팩트는 또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아무리 그리고- 명품이더라도 네. 엄마랑 취향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면은 딸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사게 되거든요. 사게 되는데 그러면 그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이런 또 취향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날 위해서 살아 그럼 차라리. 차라리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뭐 돈도 없는데 명품 가방이 사고 중요한 건 돈이 없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죠. 돈이 없는데 명품 가방이 사고 싶다.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씩 모으시고요. 필요한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어. 그럼 내가 이거 모으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만큼 행복하면 되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야 뭐 명품을 굳이 사야 되냐? 내가 살면서 한 번은 나를 위해서 그냥 사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관이 또 다 다른 거고요. 그죠? 아니 그리고 사랑도 사치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낭비잖아요. 네. 나를 한 번쯤 그렇게 진하게 한번 사랑해 보는 것도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느낌 자체가 소비를 못하게 이 주제였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옷 사이즈 스판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 또 이호선 교수님이 이게 네네. 왜냐면 또 이제 같은 또 여성으로서 네네. 또 이제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나를 또 행복하게 아니 살 그리고 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나 할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네. 의대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네. 10시 이후에 충동 구매 대박이다. 음. 온라인 충동 구매가 언제쯤 가장 많이 일어나나 했더니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럼 그때 왜 우리는 굳이 그 소비를 그렇게 하게 되는가? 이를테면 제일 먼저는 하루 종일 피곤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 정신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피곤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지막 힘을 사력을 다해서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충동 구매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자꾸 뜬다 옆에. 아 이게 참 이 네. 지금 2025년에 이 세상 속에서 사실 그 안 들여다보기가 너무 쉽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필요한가? 가만 생각해 보잖아요.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살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또 내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쓸까? 그리고 봤을 때 3개월 이내 쓰지 않을 거는 안 사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지 잔뜩 사놓잖아요. 다음 생에까지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비누 뭐 요새 또 새로운 것들 많이 생필품 나오고 같은 것들. 샴푸 보통 보면 2+1 쟁여놓죠. 뭐 이렇게 막 주니까 뭐 쟁여놓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무작정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스마트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이 유통기한이 내 인생 유통기한이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절제하는 거 중요하죠. 항상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공간이 더 비싸다 집에 쌓아놓는. 그렇죠. 이게 한 평이 지금 서울이 그쵸. 뭐 한 평이 얼만데 권력이 공간인데 공간이 네. 권력인데 거기 비워놔야 된다. 거기 차라리 사람이 써야 된다. 좀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이호선 교수님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4부는 세한 우리원 모바일 제공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에서 만들었네 오타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 국내 생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검색창에 금비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국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우리원 모어바일 모델 장은영입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왜 모어바일이냐고요? 할인도 더하고 more. 혜택도 더해서 more. 기대하세요. 우리나라 알뜰 폰의 새 이름 우리원 모어바일.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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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조정식 조정식의 FM 댕진. 우리 2598님이 저희 친정엄마는 재난불안증이 있으셔가지고 세탁세제도 10개씩 사놓으시고 뭐 음식들도 쌓아놓으시고 생활용품 쌓아놓는다고 하셨는데 이호선 교수님이 공감을 하시네요.
그 친정 엄마가 전가 봐. 이효선 교수님이 네. 오늘은 좀 약간 좀 공감 위주로 아유, 뭐 해결책보다는 쇼핑 얘기 나오니까 마음이 동하네요. 이효선 교수님도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저는 제가 이상하게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여하간에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효선 교수님과 오늘 또 쇼핑 이야기. 네, 우리는 왜 자꾸 사드릴까? 요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주제 그대로 갔어요. 자, 물음표까지 또 소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효선 교수님과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바이. 네, 내일까지 잠깐 빠바이.